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폭력 사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법원이 그리고 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경찰과 그리고 또 법원이 먼저 보였어야 되는 모습은 시민들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다. 그것보다도 왜 근본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됐는가? 왜 그렇게 시민들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아마 그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자책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사법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재명과 송영길 그리고 뭐 조국 그다음에 최강욱 윤미향 그리고 문재인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보여줬던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담할 정도로 너무나 편향성 그 자체였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먼저 반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그 이순영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됐거나 그리고 또 압수영장을 발부했 때도 이 법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에 명시했던 내용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를 예외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조차도 진보적인 학자들조차도 이거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왜? 판사라고 하는 거는 법을 갖다가 예외로 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반헌법적이죠. 그 권한은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입법부인 국회한테만 있는 겁니다. 판사는 그냥 입법부가 결정을 내린 거 이거를 법을 만들 거냐 이거를 뺄 거냐 입법부에서 결정하고 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역할인 것이지 지 멋대로 그거를 예외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외로 해놓고 그 예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떠벌리고 댕기는 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사실상 불법적인 그런 영장 발부를 바탕으로 지들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했다라고 하는 이순영의 그 영장 발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내렸던 그 구속영장 발부조차도 어떻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 왜? 다른 어떤 지금 뭐 케이스를 봤었을 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유창훈이가 600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글을 쓰면서 왜 내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사유를 들었죠. 물론 그 사유도 개떡 같은 헛소리입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600자 가까이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15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 15글자가 다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체포,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저 자법관차 한 사람보다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일전에 제가 이제 그 판사 내부에서도 내부 이제 그 망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 체포영장 발부나 수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쓰는 내부망이 있습니다. 내부 이제 그 코트라넷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검사의 그 이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을 읽어보니까 제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선거를 믿냐 안 믿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검사가 어떻게 이 부정선거 논란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대해 가지고 판사님의 의견이 이랬어요.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사실상 직권남용죄를 통해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한다라는 거 강제 수사가 어렵다라고 자기가 본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헌법 84조에 충돌이 되기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강제 수사를 내란죄까지 하게 된다면 그거는 본말이 전도가 되는 논리가 된다. 이유가 뭐냐?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이런 식입니다. 헌법 84조에서는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게 명확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직접 연관성이 있다라고 수사하는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쉽게 제가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헌법 84조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 소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기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헌법의 목적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잖아요. 내란 외환죄를 말고는 기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나 검찰이 했던 꼼수가 뭐였습니까? 직권남용죄랑 내란죄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 직접 연관성이라고 하는 5글자를 통해서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란죄까지 수사하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럼 헌법이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직접 연관성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요것도 수사하고 저것도 수사하고 저것도 기소하고 저것도 기소하고 다 기소하면 되겠네. 헌법이 그럼 왜 필요하냐고요. 그게 아까 전에 그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었던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헌법 84조랑 충돌이 된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판사님도 공감을 하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또 다른 부장판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고위공직자법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요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보아야 맞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공수처법상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가 내란죄가 되면 안 되는 법정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데 저는 이게 헛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야, 직권남용죄랑 내란죄 직접 연관성이 있다라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수사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야? 라고 묻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헌법 아닙니까? 양심을 팔아넘기면 안 되는 거죠. 헌법의 목적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헌법 84조가 제정이 됐던 의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명백백하게 헌법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내란, 외환 2가지 제외를 하고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런 법이 있냐고요? 왜 그런 헌법이 있냐고요?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기소해. 직접 연관성이 있으니까 저것도 기소해. 그거를 지금 하라고 헌법 84조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84조 자체를 안 만들었겠죠. 부장판사나 되는 양반이 이런 식으로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봐야죠. 이번에 그리고 현직 검사가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입장을 냈냐?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 정보 접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음모론만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아주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얘기가 맞다라는 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100%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란죄가 맞는지 그리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건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얘기도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또 검사가 얘기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봤을 때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제 상당한 것이었는지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이거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또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대한 개표 과정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그때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입장이 나는데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럼 정말로 내란죄에 해당됐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했던 목적이 부정선거를 파악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 부정선거가 진짜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증거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봐야, 그래야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내란죄를 적용시키지 말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검사님의 주장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거 말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쳐야 된다 이 얘기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부장판사의 얘기, 그리고 이 검사님의 얘기, 내부에서 검찰 조직 내에서 그리고 법원 조직 내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